안녕하세요. 조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꺾이지 않는 마음.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로 주제를 잡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에요. 나를 살게 하는 것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때에 이 김창욱 교수님의 포프리 쇼를 들으면서 제 친구랑 되게 마음의 위안을 얻었었거든요. 근무 시간에 이어폰으로 정말 모르게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정말 조용히 모르게 숙이고 키득키득 웃으면서 정말 삶의 위안이 됐었는데, 제가 정말 힘들었던 이 시기에 다시 이분이 생각나서 이분의 강의를 찾아가서 현장에서 듣고 이 책을 보면서 조금 힘을 얻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다 기억하지 못해서 일단 제가 기억나는 것들로 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키는 것이 결국엔 당신은 지켜줄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내가 내 아이를 지키고 내 스폰서를 지키고 내 파트너를 지키고 내 부모를 지켰을 때 그것들이 돌아와서 나를 지키는 건데, 이런 거예요. 내가 책을 읽기 싫어서 책을 읽지 않았어요. 운동하고 싶지 않아서 운동을 하지 않았고,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게 너무 시간이 버거워서 건강검진을 미루었을 때 그게 나중에,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크게 오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했더라면, 내가 매일매일 10분씩 책을 읽었더라면, 내가 어떤 강의를 준비하던 삶을 준비할 때 지금 당장 내가 10분 운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오늘 영양제를 챙겨 먹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조그마한 노력들이 나중에는 나를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맨 앞에 썼습니다. 네. 내가 지킨 친구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지킨 나의 가족들이, 우리가 지켜온 삶의 가치관, 삶의 자세가 우리를 평생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들, 저를 살게 하는 것들, 나를 살게 하는 게 정말 무엇일까? 우리 아이일까? 부모일까? 아니면 나에 대한 나의 꿈일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삶은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각자가 다 꿈이 이렇게 있죠. 살면서 저는 제 마음이 깨지지 않기 위해 무단히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면서 한 번도 깨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도 찢어지지 않는 마음이 과연 있을까요? 정말 너무 힘들고 뜨거워서 견디기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런데 정말 서서히 회복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당장 치유가 되지 않더라도 나를 조금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 이건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과정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의 삶의 인생에 물마중을 나오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한테 모두 서러움이 찾아오는데, 이 물마중은 바다에서 해녀가 물질을 하고 이렇게 조개를 캐서 올라왔을 때 마중을 나가는 거, 이렇게 부표처럼 떠 있는 그걸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주황색, 그걸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뭐죠? 그걸 남아주는 사람이 물마중이에요. 정말 6시간, 5시간 그 고령의 어르신들이 수압이 굉장히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올라올 때 이 물마중이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런데 이런 게 없을 때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서러운 마음이 사실 들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해보는 거예요. 마중을. 내 옆에 너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걷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작은 물마중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요, 스폰서가 될 수도 있고, 내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남편,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학교 갔다 힘들게 돌아온 나의 자녀에게, 나의 남편에게 오늘 하루 어땠는지, 힘든 일이 없었는지, 나의 파트너에게, 스폰서에게 이런 것들을 건네주는 거, 이 말이 아니고 옆에 잠깐 있어주는 거,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혹시 아무도 마중을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물마중. 너무 삶이 바빠서. 그러면 내 스스로 나에게 격려해 주세요. 나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외상이 없더라도 병원에 입원을 하고 쉬어주고 치료를 해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보이지 않으니 아무도 치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도 교통사고의 사고처럼 굉장히 몸에 많은 충격이 가거든요. 그럴 때 나에게 정말 좋은 곳에 나를 데려가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주고 나를 조금 챙겨주고 너 살아가는 게 정말 애썼다. 오늘 하루 너 정말 애썼다 라고 나를 조금 격려해 주시면 내가 또 하루를 살아낼, 내일을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과 쉼. 저는 숨을 너무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숨을 쉬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저 밑에 있는 커다란 전복을 따려면 숨을 참고 한참을 내려가야 아주 씨알이 좋은 전복을 채취하듯이 숨을 한껏 참고 가야 되는데, 이런 숨을 참고 바다 깊이 내려가려면 내가 숨을 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숨을 쉬지 않고 바다 깊이 내려가면 숨을 쉴 수 없어서 저산소증에 제가 쇼크가 올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바다에 비유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대인관계를 하든 자녀와 어떤 이 일들을 할 때 너무 숨을 참지만 말고 숨을 먼저 쉬어야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숨, 나만의 쉼을 조금 찾으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간 당신에게 김창호 교수가 이 얘기를 했어요. 물질을 배워보겠다고 갔는데 그 태화기라는 그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이름이. 그게 전복을 따면 거기다 담기도 하고요. 그 해녀의 목숨줄인 거예요.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내가 너무 힘이 들 때 물 위로 올라와서 그걸 잠깐 잡고 쉬기도 할 수 있는 생명 같은 것인데, 그걸 배우면서 초보자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걸 너무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30분을 하고 나왔는데도 온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힘이 너무 들어가서 몸살이 나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제가 처음에 첼로를 배우면서 너무 두렵고 힘들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온몸에 저도 모르게 힘을 줬나 봐요. 30분 레슨을 받고 왔는데 그 다음날 정말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왜 이렇게 몸살 나듯이 아픈지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새로운 거에 도전하느라고 힘을 빼지 못하고 온 힘을 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팠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과를 내고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그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지금 여기 계신 리더스 분들도 나의 파트너들에게 내가 이 직급에서 해야 되는 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 무게감이 느껴지실 텐데 이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짐이 정말 어깨에 이렇게 한 집 올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짐을 가득 혼자 들고 가면 언제 한번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어요. 저희 태학에 있는 그 전복을 따가지고 이렇게 힘이 잔뜩 들어간 상태로 나오면 미끄러져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메고 지고 오더라고 해도 내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나를 마중 나와준 사람의 손을 함께 잡고 나오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존심이 먼저 있다 보니 이게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손을 잡는 게 되게 어려운데 내가 손을 잡아본 사람만이 내가 내 파트너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그때 그 당시에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민 손이 있다면 잡아보세요. 괜찮은 척, 안 힘든 척, 저 정말 괜찮은 척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바쁘고 내 주변의 사람이 너무 바빠서 나에게 손을 태학을 들어줄 물마중에 나온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내가 조심조심 천천히 나오면 돼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나오면 되고 내 삶을 지키는 것 그것 자체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의 삶을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게 자존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삶에서 넘어지거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정말 부끄러워서 벌떡 일어나고 싶었어요. 괜찮아 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가 다쳤는지 정말 천천히 보고 얼마나 다쳤는지 내가 괜찮은지 내 스스로 나를 조금 살펴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는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만의 꿈. 이 책에 이렇게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안동에 배 농사를 지으시는 분에게 이 배를 유통하기 위해서 그 배나무 밭을 보러 갔는데 과수원 사장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아주 작은 묘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여준다고 해서 정말 울창한 멋진 배나무 밭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정말 작은 묘목 위에서 이제 심은 거요 했더니 이제 심은 거다. 2년 후면 열매가 열릴 것이다. 하지만 2년 후에 열매가 열렸다고 그걸 수확을 한다라고 하면 이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지 않아서 나는 그걸 따내고 이 나무가 뿌리를 잡고 튼튼히 자랄 때까지 5년을 더 기다려서 7년 후가 되면 굉장히 좋고 맛있고 수확량이 굉장히 많은 배나무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기다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나무를 아름드리 나무를 우리 집 앞에 가지고 오고 싶어서 캐 가지고 올 때 이 나무가 많이 작은 묘목은 쉽게 캘 수 있지만 큰 나무는 장비를 동원해야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가 되고 설사 그걸 우리 집 앞에 심었더라고 하더라도 뿌리 내릴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나무가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이 나무가 자리를 잡는 데는 4배의 힘이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도 이 일이 쉽지 않아서 다른 일을 선택하고 다른 직장을 선택하고 한국이 싫어서 나 이민을 가거나 내가 다른 쪽에 이사를 가거나 하고 뭔가를 할 때 기존에 했던 것보다 4배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나무처럼 옮겨 심는 일, 그곳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건강하게 사는 일이 4배의 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힘에 붙이는 게 당연하고 정말 강한 의지로 내가 뿌리를 내리고 또 외부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도 청하시고 손도 내밀어 보시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4배의 힘에 붙이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먼저 손을 조금 내밀어 보세요. 그분이 괜찮은 척 하지만 4배의 힘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고 싶은 거, 정말 하고 싶은 거 많으시죠? 저도 하고 싶은 거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곧 내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입니다. 한번 집중했다고 일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반복해서 일관성 있게 집중했을 때 이 일은 언젠가는 되고 그 집중이 나에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삶이 한 번에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마음과 사랑을 둔다면 괜찮은 삶의 지점으로 나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나만의 타이밍. 이 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6개월 만에, 어떤 분들은 1년 만에,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5년, 10년에 걸쳐서 성장을 하고 그 자리에 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되게 조급해하기도 하고 나만 왜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속도가 있습니다. 자기의 타이밍이 있고요. 나만의 적기가 있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거에 따라서 조급하게 이렇게 가려면 잠시 편할지는 모르지만 내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요.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역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적기, 나만의 시기, 자연스러운 나의 시기에 맞춰서 이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자기의 성장할 타이밍이 있어요. 배나무는 그 농장주는 7년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했고요. 당근도 쌀도 감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요. 내가 고구마를 엄청 크게 키우려고 그 다음 해까지 계속 땅 속에 묻어두면 그 고구마는 수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적절한 자기만의 타이밍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들이 하는 거, 스폰서가 나에게 해주는 거, 그거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소유와 위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로 그만큼 행복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들이 이 그로잉업 그룹 안에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고마움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에 닿을 수 있고 마음이 조금 더 평안하고 평화로울 수 있더라고요. 이건 가끔 그 화장실 문구에도 이런 게 있어요. 좌절.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는 없다. 복싱 선수가 이길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대도 안 맞고 이기는 선수는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선수도 없습니다. 외부 환경으로 꽃이 꺾이고 우리가 거절을 당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이 일들이, 내가 지금까지 행해온 일들이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했었던, 액션했던 것까지 다 사라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 꽃을 피우기 위해 일했던, 부단히 노력했던 이 사실은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내 몸이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애씀으로 다른 것들도 한번 해낼 수 있고 다른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단단한 힘이 내 안에 지금 내어져 있거든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얘기 많이 해요. 외롭다. 나 혼자라서 외롭다. 우리 모두는 다 혼자인데요. 혼자 있지 말고요. 홀로 서세요. 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자존심과 자존감은 시소와 같더라고요.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자존심이 하늘을 치솟아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존심을 아무 데서나 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존심과 자존감은 시소와 같아서 자존감이 떨어지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한 그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면 시소의 반대쪽에 올라가는 것처럼 자존심이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에 길들여진 이 불안에 길들여진 내 마음이 조금 편히 쉴 수 있게끔 때로는 내 마음에 자리를 조금 내어주는 내 스스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 접촉사고도 났는데 미팅도 캔슬되고 약속도 펑크나고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돼서 이 반복되는 일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올해 삼재인가 봐. 우리 양띠 올해 삼재야. 막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나 왜 이렇게 복도 없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반복되는 삶이 주는 메시지는요. 이 메시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나의 습관, 눈빛,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반복된 결과를 낳지 않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 이 메시지는요. 나를 살게 해주려고 삶이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잠시 한 템포 쉬시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 올해 삼재인가 봐.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음,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마음 아팠던 일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진심이 아니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진심이 아니라면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진심을 다했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먹는 거, 아까 스폰서님이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마음을 먹는 것도 힘이 있어야 가능해요. 근데 이게 힘이 너무 바닥까지 빠지니까 마음이 안 먹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가 완전히 배터리가 0%로 방전이 되면 수명이 굉장히 짧아진다고 해요. 배터리가 30%, 40% 남았을 때 그때 충전을 해서 완충을 해놓고 다시 써야 되는데 우리 사람도 그 에너지가 항상 100%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100% 채워서 딱 출근을 했는데 출근을 하면서 조금씩 방전이 되고 거절을 당하고 소통이 안 되면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내 에너지가 0%까지 갈 때까지 놔두지 마세요. 그럼 다시 일어설 힘이 나지 않아요. 마음이 먹어지지 않거든요. 내 에너지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럼 바로 충전해 주세요. 살다가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려고 해도 사실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차 안에서든 하루에 몇 분이라도 나에게 힘이 되는 것, 나의 삶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각자의 방법들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의 근육을 조금씩 만들어 놓으면요. 아무리 없었든 상관은 없지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나를 거듭나게 하고 이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마음의 근육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음식의 나다 책에도 이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요.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먹은 음식이 내일에 난 거예요. 내가 어제도 오늘도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면 내일은 나는 건강할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내가 눈으로 귀로 입으로 그리고 감각으로 먹은 이 모든 것들에 내일의 나를 결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100%는 아니지만 어제와 오늘의 나의 이런 환경들이 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미래의 나, 내일의 나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 그리고 요즘에 내가 하고 있는 나를 살펴보면 미래의 나가 보이는데요.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곱하면 나의 미래입니다.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나오겠죠. 곱하기라서. 그래서 내가 조금 지금 뭔가 되고 있지 않고 과거에도 그랬다라고 하면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삶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의식적으로 조금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삶을 꾸리는 회복과 충전의 원칙인데요. 나만의 속도예요.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조급해 하지 마세요. 나의 속도에 맞춰서 남들 걸을 때 나는 뛰어서 가도 되거든요. 도보도 있고요,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는데 나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면의 속도를 내면의 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살던 나를 조금 이완시키고요. 행복의 이 일을 하면서 행복이 왔을 때 행복을 누려보지 못하고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요. 낯설어 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부모님 제주 여행을 모시고 갔다 오면서 작년보다 몸이 안 좋아지셔서 되게 마음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누려보지 않으신 걸 이걸 하시니
좋아하시면서도 되게 어색해 하시는구나. 평생 농사일만 하고 오셔서 이걸 누리지를 못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사실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 숙소에서 뭔가 흘려진 것들, 쓰레기 이렇게 놔진 거 와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이렇게 널어놓으면 안 된다고 정리를 막 하고 계신 거예요. 엄마 편히 쉬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뭔가를 계속 이렇게 부단히 움직이시고 이거 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께 얼마의 시간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드려야 되겠다, 더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영양사일 19년 했을 때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걸 작년 올해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저희 시아버님이 고맙다, 애썼다 라고 해주셨고 딸 덕분에 이런 여행 와봤고 이런 스위트룸에서 내가 내 평생 어디 이런 곳에서 묵어보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고 우리에게 우리 삶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 내 부모님께 남은 시간들은 그렇게 길지 않구나. 다시 한번 조금 힘을 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 제가 저희 친정하고 시댁이 좀 가까워서 자주 먹을 거를 사가지고 가요. 그리고 못 가면 택배로 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었는데 안 간 동안에 오랜만에 갔더니 영양제도 안 챙겨 드시고 또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셔가지고 막 얼굴을 다 다치시고 해서 내가 조금 더 빨리 가볼 걸 라는 생각을 주말에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만의 속도에 맞춰서 가시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부모님이 그 모습 그대로 기다려 주시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나만의 꿈이에요.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새로 세워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나만의 일, 나의 와이,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문 열고 문 밖에 나가야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삶을 꾸리는 회복과 충전의 원칙 세 번째예요. 나만의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모두 하나의 섬이에요. 우리의 개개인이 하나씩 섬이 모여서 이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내고요. 이 팀을 만들고 이 그로잉업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죠. 가족, 자녀,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 당연히 이거 해줬으니까. 그런데 예의 없는 사람은요 가장 큰 폭력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익숙한 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 그걸 굉장히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함을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존중과 배려, 용서와 사랑은 이 관계의 기본이에요. 가장 힘들긴 하지만 이걸 하고 안 하고는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갈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건 저희 집 현관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저희 집 냉장고에도 붙여 있어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돌아서면서 보게 되고요. 냉장고 문 열다가도 보게 되는 건데 정말 내 마음을 꺾이지 않고 싶어서 이걸 이렇게 제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퇴근할 때는 문 닫고 바로 들어와서 못 볼 수는 있는데 출근할 때는 항상 볼 수 있는 현관문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스폰서님이 써준 이 편지가 제게 너무나 힘이 됐어요. 성공은 당신이 실패한 횟수보다 딱 한 번 더 일어서서 걷는데 달려있다. 넘어지셨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서 제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부단히 뭘 해야 에너지를 얻을까 했는데 정말 동기부여 강의를 듣고 영상을 읽어도 이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까지 0%가 되니까 끌어올려줄 힘이 사실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저희 팀에서 파트너분들 형제라인이론과 미라클 모닝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조성이의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지금 제가 필사로 하고 있는데 오늘 거예요. 오늘 건데 제임스 알렌의 이 책에 써져 있는 내용인데요. 당신만의 숭고한 꿈을 품어라. 숭고한 꿈을 꾸머라. 그러면 자신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비전은 언젠가 이루어질 당신의 모습에 대한 약속이며 이상은 당신이 드러낼 참 모습에 대한 예언이다. 위대한 성취도 처음에는 그저 꿈에 지나지 않았다. 참나무는 도토리 안에 잠들어 있고 새는 알 속에서 부화하기를 기다리듯이 영혼의 숭고한 비전에는 천사가 몸을 뒤척이고 있다. 꿈은 장차 현실이 될 어린 나무와 같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마땅치 않더라도 이상을 간직하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애쓴다면 그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움직였는데 몸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제임스 알렌의 책 제목을 잃어버렸어요. 책 제목 네 글자? 책 제목을 잃어버렸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조성이가 이 데이 34번에 이 내용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새벽에 여기다 넣어와 봤습니다. 이 책에 있는 건데요. 지금 힘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해내보시는 리더님들 되시길 온 마음 다해 응원하며 뜨겁게 나를 응원하면서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